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입니다. 김성미 민원팀장입니다. 윤정열 가족관계 등록팀장입니다. 박철규 지적팀장입니다. 황재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신윤주 주소부동산 팀장입니다. 유승철 집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정비사업 용역 집행으로 2021년 15,478필지에 5억 2,800만 원, 2022년 13,365필지에 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21년 개발부담금 과태료 미부과로 지적된 한 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과태료 200만 원을 결정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MOU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민원실 외국어 통역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3월부터 민원실 외국어 통역 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부터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6쪽부터 11쪽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토지민원과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결과 및 명단은 유의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2022년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36건 600만 8천 원, 2022년 7월 기준 11건 251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부터 공사 사후관리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25쪽까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27건에 81억 8,408만 9천 원 부과하고 60억 9,490만 6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 현재까지 155건에 60억 719만 3천 원을 부과하여 21억 2,060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미수액 사유별 현황 및 징수 대책은 2021년 미수액은 35건에 20억 8,917만 3천 원이며 2022년 미수액은 80건에 38억 9,758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미수액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쪽 부동산 중개업 위반 현황 및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중개업 위반 현황은 신고 38건, 위반 16건이며 과태료 징수 현황은 152건에 12억 3,574만 7천 원 징수 결정하여 129건에 11억 1,140만 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상담원을 통해 단순 복합 민원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민원 만족도를 향상 및 직원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말소 1287, 직권조치 424, 거주불명 등록유지 114건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인상 현황입니다. 2022년 8.4%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6쪽까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세부적인 지정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9쪽까지는
민원시책 발굴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시청 및 15개 읍면동에 민원 담당자를 위한 비상벨과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한 도움벨을 설치, 민원실 출입구 홍보, LED 전광판 설치, 맞춤 도움 콜 운영, 분기별 전화 진절도 조사 등 민원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외국어 통역 도우미 운영, 공직자 심심풀이 상담실 운영,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 도움 콜 운영, 편리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등 분야별 민원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민원 추진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실적입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159건이며 세부적인 추진 실적은 유의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0쪽에서 41쪽까지는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12개 지구 2,967필지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실적은 유의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현 의원님. 홈페이지에 안성시 누리집에 자유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 민원은 문서상으로 정식으로 접수가 돼야 이제 민원 처리 매뉴얼대로 가는 거는 자료를 잘 받았고요. 그 자유 게시판이긴 한데 거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성시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렇게 특정한 루트를 알지 못하면 홈페이지 뭐 자유 게시판 같은 걸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보니까 민원성에 이런 글들이 있으면 답변이 달린 것도 있는데 묵묵부답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거 혹시 어느 부서에서 저기 토지민원과에서 게시판 관리 누가 맡고 계시는 건가요? 민원팀장님이 말씀하시죠. 토지민원과 민원팀장 김섬입니다. 자유 게시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과에서 혹시 관리하시는지 아실까요? 정보통신과에서. 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것도 민원들이 있으면 민원 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해당 부처에서 답을 주고 달고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답이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답변이라도 좀 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토지민원과에서 지난 2022년 민원 관련해서 모니터링 하신 게 있는데 법정민원하고 국민신문고 집계를 보니까 국민신문고는 1335건이고 법정민원은 11,514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성시민이 일반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어디로 넣으면 좋은 건가요? 민원팀장 김섬입니다. 국민신문고로 넣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민원일 경우에는 직접 와서 민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총 건수를 보면 평일날 한 3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 민원상담 콜센터도 하시는 거잖아요. 요거는 어떤 경우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김선미 팀장님이 좀 답변을. 민원팀장 김성미입니다. 그 민원상담 콜센터는 그 전문 상담원을 통해서 단속 반복으로 들어오는 그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그분들이 직접 답변을 해서 이제 그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공무원들은 전화를 일일이 받지 않기 때문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접 답변이 가능할 정도로 어떻게 그 훈련이 되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개발 이익 환수제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 건데, 토지 개발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갖다 환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환수를 받아서 적정하게 다시 시민들께 배분을 하는, 어떻게 보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지금 개발 미수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쭉 보니까 2021년에는 35건으로 한 20억 정도가 미수였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80건 정도인데, 이제 뭐 아직까지 납기일이 미도래라 이제 39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환수의 계획이나 환수의 목표가 따로 우리가 지정이 돼 있다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담당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순광입니다. 저희가 그 체납에 관련해서는 저희 시청 징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미달이든가 현액 금년도 거는 저희가 체납을 받고요. 금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인해서 조기 환급금 제도하고, 그다음에 그 6개월마다 아니면 매일 그 전화도 하고 또 문자 발송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려운 거 있어서 이제 연기 납부나 분할 납부를 통해서 세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 부담금을 이제 부과를 할 때 그 대상 사업이 계실 때 보통 이 금액을 내시는 분들이 언제쯤 가장 많이 내시나요? 뭐 초기, 뭐 사업 초기부터 시작해갖고 사업 시행자가 이제 개발 부담금을 이제 준비를 하겠죠. 납기 기간이 6개월이라요. 거의 끄트머리까지 갑니다. 6개월이면 6개월 끝까지 가서 예. 내시는 경우. 그러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했을 때는 또 내시는 편인가요? 내시는 분이 지금은 많이 있고요. 옛날 종전까지는 좀 소송을 많이 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인식이 돼서는지 납부를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예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이다라고 하면 좀 더 안내가 조금 더 확실하고, 또 그게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거를 조금 더 주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게 업무를 이쪽에서 100을 해주면 징수가는 0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일이 한 50%가 되면 징수가로 50이 넘어가는 셈이잖아요. 네. 네. 사실은 어젠 제가 징수과 분들이 어제 늦게까지 저희가 이제 질의를 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뒤로 일이 밀려나가지 않도록 우리 토지민업과에서도 또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세입에 대한 부분은 항상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을 받는 가장 소극적인 행정이긴 해도 이 부분을 좀 더 지킬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네, 공시지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안성시에 이제 올해 표준지를 포함한 이제 공시지가 상승률이 7.64% 정도로 돼 있고, 경기도의 상승률이 9.31%로 보도 내용이 돼 있는데, 경기도 평균보다 저희 안성시가 상승률이 낮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건가요?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예. 아직까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수원하고 저희하고 그 호가 내지는 경기 침체 이런 관계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이유인가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는 전 국토부에서 좀 발표한 거를 좀 보면, 부동산 이제 공시가격이 이제 현실화 계획을 좀 훑어보면, 뭐 주택은 앞으로 2030년서부터 35년까지 해서 시세의 90%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토지는 지금 보니까 지금 현실화율이 65.5%에서 8년에 걸쳐서
90%까지 상승시킨다는 이제 보도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시지가 상승이 될 텐데 안성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은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네. 표준지가는 국토부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간담회를 합니다. 표준지 선정 담당 평가사들하고 엊그제도 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 그런 말을 해서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저희 실정을 설명하고 그 실정이 반영이 되면 조금 덜 올라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국토부하고 지자체에서 서로 협의해서 그 지가 상승률에서 서로 협의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담당 평가사는 국토부에서 오거든요. 네. 표준지 담당 평가사가 오면은 저희하고 이제 간담회를 해서 저희 실정을 설명을 하죠. 어느 지역은 어떻고 이 지역은 어떻고 그래서 상승률이 어느 정도 마진이면 좋겠다라는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특훈 의원님. 네, 정특원 의원입니다. 혹시 그 부림 관광농원 옆에 있는 그 개발 이게 뭐를 하는 건지 좀 알고 계신 거 있을까요? 부림 관광농원 옆에 있는 산림 옆에 있는 없으실까요? 없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그럼 다른 거 줄게요. 지금 민원을 집어넣는데 보통 이제 읍면동으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 시청의 민원실에다가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되면은 이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넣으라고 답변들이 계속 돌아온다고 그런 말씀들을 그런 민원을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도 읍면동으로 읍면동사무소로 전화를 했을 때도 이장님을 통한 민원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 시청으로 민원실에다가 민원을 넣었는데도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넣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도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는 도로가 파손됐거나 위험물이 노출되어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시민들이. 그러면은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이장님한테 민원을 넣으라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응대를 그 이장님들을 통해서 민원을 넣으라고 지금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토지민원과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민원을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접수를 받는 데고 지금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건 아마 개별 부서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혹시 이제 이장님하고 뭐 의논이 됐느냐, 이장님은 알고 계시느냐 이제 이런 거 같은데요. 그런 건 저희가 그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다가 알려서 꼭 그렇게 뭐 이장님한테 통해서 오는 것도 좋지만 직접 왔을 때는 그 민원을 받아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전국적으로 다 똑같겠지만 이게 지적하고 뭐 지금 현재 지적하고 옛날 그 지적하고 좀 틀리잖아요. 안 틀린가요? 항공사진에서 보면 이제 뭐 저희도 찾다 보면 일반 지적도 하고 지금 이제 막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지적선 많잖아요. 지금 안성시 관내 혹시 몇 프로 정도나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 과장님이 답변. 네. 네, 토지민원관련 권신광입니다. 네네네. 그 차이를 어떤 물어보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각 필지별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틀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 농촌 같은 데 경우에는 대부분 지적도 하고 이 건물 뭐 들어가 있는데 남의 땅도 다 먹어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뭐 공도 같은 경우도 이 구시가지 쪽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땅 갖고 있으면 다 옆 땅을 다 먹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더라고요. 측량은 정확히 한 건데요. 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업을 하면 다 경계 측량을 해서 모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경계 측량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이 도출되는 것도 있어요. 아마 조 그거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예. 그 측량엔 지적 도면하고 예. 이제 뭐 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아마 우리 지적 과장님이 아실 텐데 지금 이제 위성에서 지적 기준점을 찍어서 측량을 해놓기 때문에 아마 그때하고 그 아마 차이가 이제 미뤄지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게 시가지나 이런 데는 좀 덜한데 산간지대나 뭐 농촌 지역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인허가를 받아서 창고를 다 지적 정리해 놨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내가 준공을 다 받았는데 지금 와서 지적선을 보니까 그 창고가 남의 땅으로 이렇게 네. 들어가는 경우도 뭐 이런 경우도 아니 저도 그래서 민원을 좀 보긴 했는데 왜 저는 그 보면 자기네 땅이 남의 땅이 물려 있고 남의 땅이 내 땅에 올려서 막 가처분 신청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기 뭐 저도 여기 성남동 살고 있는데 성남동 같은 경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밀려 있고. 한쪽으로 밀려 있거나 예, 다 밀려 있어요. 그거 과장님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요.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중에 하나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현황대로 경계를 해서 예. 이웃과의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게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초에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인데 예. 저희가 당초에 조사할 때는 2만 필지를 제출했습니다. 2만 필지면 저희가 되겠습니다. 근데 19년도에 재조사해라. 그래서 19만 필지를 제가 올렸어요. 예. 그래서 경기도 전체 24%가 안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네. 물어본 거고요. 24% 정도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것과 관련된 민원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예. 예, 민원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도에서도 보면 일단 이제 그렇게 되면 증축이 또 안 되더라고. 뭐 그게 뭐 남의 땅에 들어갔고 뭐 증축도 안 되고 막 지금 상황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데 그러면 이 재조사를 하게 되면 그 뭐 건물을 있던 데를 옮기고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조사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현황 경계로 우선 하죠. 넘어간 네. 거 안쪽으로 넣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남의 땅으로 내 건물이 들어가 있고 그쪽 땅이 내 땅으로 들어와 있으면 네네네. 서로가 그 있는 현황 그대로 다시 측량을 해서 그쪽 분은 그쪽으로 가져가고 이쪽은 이쪽대로 가는데 이제 그게 서로가 합의가 잘 되고 불만이 그런 식으로? 없으면 뭐 쉬운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때 이제 여기 이거 사업하면서 고충이죠 그런 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건건이마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네, 건건이 다 상회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권리 면적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권리 면적이 줄거나 늘 수가 있어요. 네네네. 땅을 넘겨주고 받다 보면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조정금으로 조정금으로 돌려드리죠. 감정평가해서 그런 조정금으로 드리죠. 아니 저도 그래서 이런 게 왜 안 되고 있나 물어봤는데 그런 게 하고 진행하고 계시네요. 예, 작년에 저희가 팀이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재수팀장이 있는 거죠. 좋은 정보를 알았네요. 그래서 공도의 그 만수턴지 만정리 예. 그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공도 구시가지 쪽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홍보도 좀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네. 이게 돼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기 재산권에 지금 행사를 못 하고 그다음에 뭐 건축이나 인허가 뭐 관련된 것도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 근데 그런 게 돼 있으면 뭐 다는 혜택을 못 보겠지만 그래도 해당되는 사람은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홍보 좀 많이 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